진단서는 췌장의 두부의 악성 신생물, 그 다음에 C250 이런 식으로 코드가 되어 있었는데 뭐 추정 진단도 아니고 최종 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검사 결과 상으로 뭐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거지만, 이 보험에서는 이 암으로 진단하는 진단비의 지급 요건 자체가 이런 의사 선생님의 진단서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병리 의사의 조직 검사 등을 토대로 한 진단만 인정한다, 이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상 실무는 담당자마다 이제 심사하는 스타일은 조금 다르겠지만, 뭐 제가 이제 보험회사에 있을 때는 조직 검사 결과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진단 코드나 뭐 진단명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심사하고 나서 문제가 없는 거는 지급을 하고, 문제가 있는 거는 뭐 면책을 안내한다든지 아니면 뭐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이건 암이 맞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술 일정을 잡은 상태에서 청구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술 후에 이제 발생하는 그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청구가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 보험사 측에서는 수술 후에 내려진 진단을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 자체를 아예 이제 거절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향후 수술 후에 재청구해라, 아니면 뭐 그때까지는 보류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뭐 수술 후에 이제 청구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뭐 수술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나 아니면은 뭐 수술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어서 뭐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후유증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환자 측에서 수술을 받지 않기로 뭐 결정한 경우, 수술을 뭐 거부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 보험금 처리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렇게 진단되는 거는 뭐 여러 검사들을 시행하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지만, 이 보험에서의 암 진단 확정은 이 병리 진단 이것만을 인정한다는 게 있어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원에서 수술 전에 뭐 여러 검사들을 시행하고 이건 암이 맞다 이렇게 해서 수술을 했을 때 모든 사례가 또 100% 다 암으로 진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사실상 뭐 80에서 90% 정도 이런 식으로 진단에 대한 일치율을 보인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 보험에서도 유명했던 그런 분쟁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례냐면은 이 갑상선 암이었는데 생검을 하고 그때 암소견이 나와서 이 수술 일정을 잡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 후에 이제 병리 검사 결과지를 확인해 보니 양성으로 진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는 초기에는 이제 악성 진단을 유지했는데, 이 수술 후에는 이제 양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양성으로 진단서가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가입자는 이 처음에 이렇게 나왔던 내용들을 토대로 진단비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지만, 뭐 금융감독원이랑 보험사에서는 수술 후에 진단이 적정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 자체가 이제 거절되었던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도 이 수술 후에, 그러니까 암으로 진단될 확률 자체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뭐 수백만 원이나 수천만 원 이런 식으로 진단비를 지급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가장 명확하고 정확한 그런 상태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 조직 검사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심사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환자 사정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검사가 전부가 다 진행이 된 것은 아니고, 수술도 이제 그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제 권유를 하셨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병명에는 이것만 이제 표시를 해놨지만 여러 가지 종양들이 신체에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각각의 이제 수술적 절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수술을 받았을 때 정상적으로 회복을 하면 좋지만, 특히나 뭐 연세도 있고 뭐 기저질환이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술 후에 이게 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환자 측에서 수술을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죠. 왜냐하면은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합병증이라든지 수술이 또 잘못됐을 때에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차트도 뭐 여러 가지 차트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환자 측에서 이제 많이 힘들어 하셨던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뭐 수술에 대해서도 이게 종양이 뭐 여러 부위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동시에 이게 다 제거가 가능한지 여러 진료과 의사 선생님들과 협진한 기록들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비뇨기과 쪽하고 상의를 하신 내용이고, 환자 측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거부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췌장에 대해서도 향후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기록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게 뭐 진료 여러 이제 진료 기록들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 파악을 보면은 그냥 무작정 환자 측에서 다 이거를 거부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설명과 이런 것들을 들으신 다음에 뭐 환자 혼자서 또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뭐 가족분들과 상의를 해서 결론적으로는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신 사례인 겁니다. 그래서 차트에도 이렇게 보면은 뭐 수술 이런 거는 없었다는 내용이 확인이 되고, 여기 룰아웃이라는 거는 이게 추정을 의미하는 표현이거든요. 의증. 그러니까 요거는 NET라는 종양의 의심이다. 그리고 기스트라는 종양의 의심이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고, 뭐 수술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된 내용은 이 차트 이외에도 여러 군데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 보험금 지급에 관한 요건들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실무 기준상 충족하지 못한 사례들은 이게 이제 암의 진단 확정이 맞다는 명확한 증명들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뭐 영상 같은 검사 결과에서도 지금 보면은 여기에도 보면은 위쪽에 있는 종양은 이 룰아웃 기스트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걸로 의심된다 이런 식으로 된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췌장 쪽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지금 종양이 뭐 한 개 종류의 종양만 의심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타입의 그 종양들을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신세포암이죠. 신장암 쪽도 의심하고 있었던 이런 내용들이 확인되는데, 실제로 수술을 만약에 받을 수가 있었고 받았다면은 암으로 진단됐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사례입니다. 결국 이런 사례들은 수술 후 조직 검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암의 진단이 확정되었다는 그런 입증이 필요한 사례고, 이분 케이스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모든 진료 기록 전체를 저희가 다 확인을 했고, 이거에 관한 내용들을 토대로 진단 확정으로 볼 수 있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해서 그렇게 손해하정을 진행을 해서 보상 처리를 받았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이렇게 받지 않거나 뭐 받지 못했거나 어쨌든 수술 후 조직 검사 결과가 없는 사례에서는 이 보험사 쪽에서 이렇게 그냥 보류나 이런 재청구로 해놓은 상태에서도 뭐 진행은 가능하지만, 특히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거는 암이 아닌 것으로 뭐 확인된다, 뭐 그렇게 암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식의 증거를 보험회사가 확보할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나중에 이를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수집이 안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는 청구 전에 여러 내용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진단 확정으로 볼 수 있다는 입증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그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이런 진단서 하나가 있다고 해서 사실상 이 의사가 써주는 이 진단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뭐 법적 효력도 있고 좋은 서류이지만, 이 보험에서는 이 암진단 청구권에 대한 보험에서는 이거 가지고 진단비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서 같은 내용만으로는 입증이 됐다고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런 진단은 이 의사 선생님께서 쓰셨다 하더라도 다른 의사가 봤을 때는 또 얼마든지 다른 의학적 견해들 뭐 내세울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뭐 최근에 많이 벌어지는 분쟁이 의료자문에 관한 분쟁이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진단을 받아서 청구를 했는데도 뭐 타병원이나 이런 데다가 자문을 넣어가지고 그 진단을 배척하거나 뭐 반대되는 견해, 이런 것들을 토대로 면책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의 진행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사례로 뭐 분쟁을 겪고 있거나 분쟁이 예상되시는 분들은 손해사정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